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시덕의 뿌리에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설명할 이유가 없죠. 자, 성격 보시면 회상적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을 돌이켜 본다라는 거예요. 자, 독백적, 혼자 이야기하듯이 표현한다. 자, 그 다음 생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태적이라는 건 자연의 모습을 다루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 보시면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자연의 충만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시 속에는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놔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그 탄생과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노력하는 모습을 충만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흙과 뿌리를 의인화하여 주제를 형성화한다고요. 즉, 이 시는요, 의인화가 기본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흙의 변화를 통해 생명순환의 구조를 보여준다고요. 자, 생명순환이 뭐예요?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시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명의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다. 즉, 이 시의 시상 전개 방법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인데 일반적인 시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거나 뭐 1시, 2시, 아침, 저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탄생과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즉,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즉, 자연의 모습은 시간이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건 안 나타나죠. 자연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자인 흙이 청자인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를 전개한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끝나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뿌리에게죠.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흙이 뿌리한테요. 자, 그러면 깊은 곳에서 너 그렇죠? 그러면 얘가 시적 대상인 뭐가 될까요?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 자, 그 다음 나예요. 화자죠. 흙 이렇게 됐죠. 뿌리였을 때 그때 나의 상태는 연한 흙이었다. 이때 연한 흙은 뭘 들어갈까요? 뭔가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고요. 아까 회상적이라고 했죠. 과거의 너의 어떠한 모습을 기억한다라고요. 그리고 뿌리와 흙, 얘네들을 지금 사람들한테 사용되는 대명사 나와 너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인법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숨결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내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너에게 흘려보내며 즐거움 떨던 나의 사랑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다시 위로 올라가면 너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너가 누군데요? 나의 사랑이라고요. 너는 나에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너 숨결 처음 데이던 즉 처음 만날 때 이런 거예요. 그때 사랑을 더운 김이 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설들을 보면 뜨거운 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뜨거운 사랑요. 뜨거운 사랑이라고 의미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더운 김, 이 뜨거운 사랑을 의미한 더운 김을 어떠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만들었느냐. 더운 열기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다여봐야 되겠죠. 즉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밝은 피 뽑아 너에게 흘려 보내며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요? 진짜 피 팍 뽑아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요. 땅의 영양분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때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때 밝은 피를 뽑아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영양분을 흘려 보내는 것을 눈으로 보이듯이 표현하고 싶어서 흙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밝은 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밝은 피는 어떠한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라고요. 되셨습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마지막으로 이러고 있죠. 이 아가 뭐예요? 감탄사잖아요. 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영탄적 어조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나의 뿌리여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뿌리를 호명한다라고요. 이 호명하면서 뿌리에게 말을 건네듯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렀으니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죠. 나를 뚫고 오르렴 그랬습니다. 나를 뚫고 오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대충 이렇죠. 자, 이게 땅의 표면이에요. 자,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잔털이 이렇게 있어요. 나를 뚫고 오른다, 나를 뚫는다라는 것은 뿌리가 자란다라는 거죠. 즉, 나를 뚫고 오르렴이라는 것은 성장하렴 이런 뜻이에요. 나를 뚫고 성장하라. 그러면 나를 뚫고 성장하라는 것은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의 희생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주제가 뭐였어요? 자연에 충만한 사랑이라고요. 그 자연에 충만한 사랑을 누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흙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눈부셔 잘 부서지는 살이니 그랬습니다. 이 시에서 핵심이 되는 게 또 하나 뭐냐면 흙의 변화 과정이었어요. 1년에서 연한 흙이었죠. 지금 2년에서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흙의 예전 모습이에요. 예전 모습. 즉, 흙의 예전 모습이라는 것은 뭔가 영양분이 많았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가려무나 뿌리에게 뻗어가려무나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성장하려무나라는 거죠. 내 피에 진짜 발을 적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영양분을 잘 받아 먹으면서 자라려무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너에 대한 말투가 어때요? 뭐뭐려무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뭐 자라야 돼 이렇게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근감 있게 대상에게 이야기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척추를 휘어접고 더 넓게 뻗으면 자, 누가요? 뿌리가 이런 거예요. 뿌리에 척추를 접어버린다. 친구끼리 장난한다. 허리 접어버린다.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네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자라면 이런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흙은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그랬어요. 자, 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뿌리예요. 잔털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죠. 뿌리도 자라고 그 위에 나무도 무언가 자라잖아요. 즉 성장하면 자, 이때 흙인 나는 너를 이렇게 감싸준다고요. 이게 그릇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착한 그릇이 되어준다. 그래서 뭐요? 안아주는 포용적 사랑.
흙의 뿌리에 대한 포용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내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시적 화자는 흙이잖아요. 흙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막 날리잖아요. 그러면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운다라는 것은 흙에 시련 고난의 상황이 닥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시련 고난 상황 속에서도 내 뻗어가는 끝을 그랬어요. 이 뻗어간다라는 거. 누가 뻗어간다는 거예요? 뿌리가 뻗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뿌리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뿌리의 성장을 시적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양 축복한다고요. 되셨습니까? 이걸 통해 뭘 드러내는데? 시련이 와도 뿌리의 성장을 바라는 흙의 아주 헌신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흙의 헌신적인 태도, 일련에서 희생적인 태도가 뭘 드러내요? 충만한 사랑이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표현 방법 하나 있네요. 불꽃 같은 바람이라고. 그러니 바람을 불꽃에 비유하는 직유법을 사용했다.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다. 누가요? 시적 화자인 나가 너에 대해서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다. 자, 어리석은데 기쁘대요.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시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 표현 방법 역설법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의미 정도는 알고 갑시다. 왜 어리석고 기쁨이라고 표현해 줄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태도가 어리석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화자의 어리석은 희생, 헌신으로 인해서 성장하잖아요. 뿌리가 성장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그랬어요. 자, 내가 타고 내려온다. 자, 또 그릴게요. 자,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타고 내려온다라는 것은 뿌리가 점점점 땅 깊숙이 박힌다라는 것. 즉, 뿌리가 커진다, 성장한다. 뿌리가 성장하면 줄기도 성장하겠지요. 즉,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은 네가 성장할수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때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뿌리는 성장하는데 나는, 즉 흙은 단단해진다고요. 이때 단단해진다가 무슨 말일까? 근육 운동 열심히 해서 우와 머슬 우와 이게 아닌 거예요. 흙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영양소가 점점점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즉 흙의 황폐한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자, 이 연에서는 흙이 점점점 황폐해지는 모습을 나타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단해지는 나의 살. 뿌리가 성장할수록 나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흙이 검정색으로 변한다라는 것, 이거 역시 흙의 황폐한 모습인 거예요. 왜? 뿌리한테 다 준다고, 좋은 거 다 준다고. 자, 그 다음 슬픔만 한 두릅 깨어있는 껍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슬픔만 한 두릅 깨어있는 껍데기라고요. 누가요? 흙이요. 흙이 자기 자신을 껍데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즉 황폐한 흙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이 슬픔만 한 두릅 깨어 있다라고 됐어요. 자, 슬픔이 뭐예요? 추상적인 관념,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꿰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한 두릅 꿰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혹은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이제 다 끝났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 남았다고요. 이거 역시 마지막 잔 역시 흙의 황폐화된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주는 거예요. 누가? 흙이 누구에게? 뿌리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흙의
희생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자, 이 표현 1년 1행에 나타났죠.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데, 일단 운율 형성이고요. 또 하나 뭐예요? 의미 강조예요.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가 나의 과거의 뿌리였다고요.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뭐 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는 어땠는데 내 가슴에 끓어오르는 벌레들 했어요. 내가 누구예요? 화자죠. 화자 누군데? 흙이요. 흙에 벌레가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먹을 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데요? 생명력 넘치던 흙이라고요. 영양분이 많던 흙이라고요. 그러나 그랬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역접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어떤 상태로? 빈 그릇 상태라고요. 빈 그릇, 앞 연에서 흙에 황폐화된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황폐화된 흙의 모습을 껍데기, 빈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너의 뿌리에 푸른 줄기 솟아 햇살의 반짝이면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일단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뿌리의 성장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어를 사용했어요. 뿌리가 잘 박히면 줄기가 위로 쫙 뻗어서 푸른빛을 쫙 내면서 햇살을 받고 있을 거잖아요. 완전히 성장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가 완전히 그렇게 성장하면 흙인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라고 됐어요. 분명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뿌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흙이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된 흙, 즉 빈 그릇이 되었잖아요. 다 줬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완전히 성장하면 이제 난 또 어떤 상태가 된다고? 연한 흙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한 흙, 황폐한 흙, 다시 연한 흙. 이게 뭘 드러내는데요? 흙의 재생과 순환이요. 그래서 흙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자, 이 시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흙의 변화 과정요. 흙이 변화됨에 따라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일단 전체적으로 흙의 변화는요. 뿌리의 성장이에요. 뿌리의 성장을 나타내거든요. 자, 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봅시다. 연한 흙,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라고 표현하면서 흙의 예전의 모습, 즉 영양소가 많았을 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점점 뿌리한테 다 주죠. 그래서 단단해지는 살, 껍데기, 빈 그릇 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흙의 황폐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즉 뿌리의 완벽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어떻게 돌아갑니까? 흙은 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시인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자연의 순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나이덕의 뿌리에게를 살폈습니다.